이 중년기 친구들 대부분 모여서 뭐 하는 얘기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유튜브들 보니까 그렇게 인간관계 자꾸 끊어내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런 인간관계 끊어내라. 나중에 무인도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친구의 기준이 뭐냐? 말을 바꿔볼까요? 당신의 친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실 친구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여정에서 나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이 중년기 친구입니다. 이 중년기 친구들 대부분 모여서 뭐 하는 얘기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이런 애경사에 함께 해주고 내가 어떤 순간에 괜찮니? 무슨 일이 있니? 혹은 그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사이 정도, 요 정도 사이면 그냥 친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나이가 들면 사람이 까다로워져요. 보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하거나 나에게 불리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다 친구들을 잘라내고 가위질하고 그렇게 끊어내다 보면 덩그러니 혼자 남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 들면 사회적 지위도 없어지고요. 가족들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시금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내 삶 속에서 나의 존재를 또 한 번 평가해 보게 될 텐데 그때 내 친구들 중에 손가락으로 꼽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이라도 그 친구들은 나의 존재를 보여주고 나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현재 살아가면서 괜찮은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유튜브들 보니까 그렇게 인간관계 자꾸 끊어내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런 인간관계 끊어내라. 나중에 무인도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인간관계를 끊어내서 마이너스 방식으로 진짜 해로운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악당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악당들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봐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모질이에요. 나도 부족하고 한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통은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약간이라도 불편감을 주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웃.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는가?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인생 살아가면서 왜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라 그러는데 그게 너는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반드시 두 사람은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도 상처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나도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웃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부모들도 꽤 봐줬거든요. 우리도 자식들 봐주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봐주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좀 봐주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혹은 친구는 많은데 이 풍요 속에 빈곤인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친구의 기준이 뭐냐? 말을 바꿔볼까요? 당신의 친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친구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까지가 친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혹시 너무 높은 건 아닐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고귀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해서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기준이 저절로 낮아져요. 전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에너지 수준으로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에너지를 내가 80을 투자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에너지가 100인데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 50만 투자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 30만 투자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30만 투자해도 되는 사람은 진짜 땡큐베리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간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친구의 영역 안에 넣어준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 팬덤이라고 부르죠. 나에 대해서 막 열광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껴주는 사람이니까 되게 고맙고 이런 집단은 에너지는 30만 투자해도 되지만 그래도 늘 그 집단에서 반응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동시에 내가 그 일원이라는 그 역할도 좀 할 필요가 있죠. 50% 정도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50% 정도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창회, 동호회 뭐 이런 데죠. 동창회나 동호회 이런 데는 내가 기쁨으로 함께 가기도 하고 거기서 반드시 내 과거도 털어놔야 되고요. 내 현재도 털어야 되고요. 즐거움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대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같이 막 술도 마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나를 막 약간 놀리는 듯한 농담도 약간 견뎌줘야 되고 근데 약간 분위기는 괜찮거든요. 50% 정도, 80%를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 내가 꼭 지키고 싶은 사람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나를 한 20%만 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약간 이게 딜레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엔 투자를 해야죠.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혹은 내가 그 좋은 친구가 될 때 항상 그 에너지 비율은 비슷해요.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게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지금 있는 친구들을 한번 쫙 펼쳐보세요. 내가 너무 눈이 높지 않은가?
또 내가 정말 에너지를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투자하는 것 없이 그렇게 마지막에 인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친구는 내가 소개하고 싶은 친구예요. 여러 특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많아도 괜찮아요. 왜냐, 돈 많은 친구는 내가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빌려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돈을 쓰면 최고인 거고요. 그런 돈 많은 친구도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 힘이 있는 친구 너무 좋죠. 우리들 많이 모이면 뭐, 야, 내 친구가, 야, 뭐, 판검사인데, 야, 내 친구가 뭐, 어디 의사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나를 거기에 동일시해서 나의 덩어리를 키우는 방법인데, 그런 사람들도 내 친구가 되는 거죠. 또 좋은 친구들 있죠.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죠. 고마운 사람이고요. 내 마음을 읽어준다는 얘기는 나를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내 인정 욕구와 내 마음의 아픈 그 그림자까지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친구일 거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내가 함께 있어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나에게 친구가 될 것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기능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주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나에게 뭔가를 줘야지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공간과 시간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저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한마디로 딱 묶는다면 그게 바로 자랑질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보다 잘났어를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제스처거든요. 자식 자랑하지 마라, 뭐 돈 자랑하지 마라, 명예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자랑 안에는 무시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정말 자랑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외둘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묶어서 자랑질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자랑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자랑질 많이 합니다. SNS에 맨날 셀카 올려요. 그런데 이 자랑질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적정한 수준에서 하는 것 말고 아주 최악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만큼 입히겠다 싶은 정도의 자랑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롭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 같고요. 또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견딜만한데 하는데도 나는 못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못 견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끊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땐 내가 물러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저는 관계의 평균값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람하고 내가 그냥 살았던 동안에 그냥 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최상이겠어요? 우리가 언제나 최악이겠습니까? 이를테면 저도 누군가에게는 최상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최악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랑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최악인 면도 있는데 다른 면은 또 괜찮아. 그래서 얘는 한 70점 주자.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하고는 지내는 거거든요. 살아온 또 같이 지내온 그 세월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과 다운의 합을 누구든지 의식적으로 매길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도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아유 이 사람이 맹추이긴 한데 또 이런 면은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하고는 앞으로도 지낼만 합니다. SNS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 말만 안 하면 돼요. 너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에게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슷한 느낌을 주죠. 우리가 다 정서 경험이라는 게 또래가 가지고 있는 정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대는 20대의 정서,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그 또래의 정서가 있어요. 또래들을 영어로는 코헛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코헛 경험들은 단순히 그냥 감정이 생겨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시대를 같이 풍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조어도 같이 알아요. 있던 그 감성들이 그대로 나이 들어가면서 함께 이렇게 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약간 이상하게 얘기했던 애들은 나이 들어도 똑같이 이상하게 얘기해요.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할 때 이상하게 얘기했던 애들은 놀라울 정도로 SNS에서도 이상하게 말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SNS라고 해서 특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게 더 많은 문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각인이 잘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모티콘 같은 걸 막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정신이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모를 정도로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SNS는 그게 조금 더 두드러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SNS에서 내가 함께 사귀지 못할 친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가 돼요. 많은 친구들이 그 사람이 글을 달면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주변 환경 파악이 안 돼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쓴다면 그냥 이게 하나의 코미디 코드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반응하지 않는 각인이 돼버리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나예요. SNS에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다룰까 이 생각 많이 하시는데 사실 SNS에서 주의 깊게 다뤄야 될 부류는 딱 세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애들. 두 번째, 있는 대로 돌려가게 하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톡 안에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이를테면 첫 번째 같은 경우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그럴 때는 반응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막 비난을 한다. 내용만 안 하면 돼요. 세 번째, 말이 없다. 내가 말을 걸어주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아이는 말을 많이 하는 아이, 너무 투머치 토커들이 있어요. 얘는 언제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이 많나 싶을 정도로. 근데 얘는 언어지능이 발달한 아이예요. 동시에 눈치는 없는 애인 겁니다. 그래도 그냥 그럴 때 반응 안 하면 걔도 말이 줄어요.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 냅다 그냥 오자마자 다른 친구 욕하고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고 이렇게 막 욕 비난하고 막 이런 애들이 불평 많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불평을 내 앞에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할 경우에만 좀 잠잠하도록 하고 그냥 두는 것처럼 SNS에도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도태되게 돼 있고요. 너무 심할 경우는 야, 그 정도 하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이 없는 친구들. 자식 중에 말이 없는 자식 있어 보세요. 엄마가 자꾸 말 걸죠. 아빠가 자꾸 말 걸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 그 사람의 존재를 한 번쯤 이렇게 노크를 해보는 이런 역할을 내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중년에 관대함을 거기서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빛날 건 빛나고 도태될 건 도태되는 것 인간 사회랑 똑같으니까요. 그 얘기를 역으로 바꿔보자면 SNS에서 남 탈 거 없어요. 나를 거기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 SNS에 너무 글을 많이 올리면 그때 내 스스로가 교훈을 얻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간접 교육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누군가 비난을 너무 많이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순간 나도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걸 다른 사람이 동조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하나의 관계의 교육의 장이 되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누군가 말이 없을 때 말을 노크를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일깨우고 그 사람이 집단에 조금 더 잘 참여하게 된다면 나라는 사람의 덕이 빛나고 인격이 빛나게 되겠죠.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다른 산에 있는 그 돌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배우고 동시에 내가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 다들 경험할 겁니다. 중년에 또 다른 사회를 경험한다 싶었더니 초년에 반복이더라. SNS는 다른가 싶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면 세계의 또 하나의 데자뷰더라. 알게 되는 거죠. 오래된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지나고 중고등학교 지나고 청년기까지는 사실 인간관계가 계속 발굴하는 단계예요. 근데 중년이 넘어가죠? 그럼 이때 인간관계는 그때부터는 보존하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줄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줄어드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게 그 인간관계의 특징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러하거든요. 좋은 친구, 우정을 나눈 친구가 여전히 내 곁에 있고 그 친구는 오래간만에 통화해도 참 편안하잖아요. 이런 친구가 둘 이상 있다? 천운입니다. 왜냐? 첫째, 그 친구들이 살아있다는 게 천운이고요. 나도 모르게 그 친구들이 삐질 수 있는데 여전히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정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이렇게 정말 천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그 친구들에게 좀 해줘야 돼요. 야, 네가 나한테 있다는 건 진짜 신이 있나 봐. 정말. 난 너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친데레 뭐 이런 표현 하는데 퉁명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진하게 챙겨준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런 패턴을 굳이 바꾸실 필요 없어요. 얘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이 오래라도 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항아리가 500년 있어도 돌 하나에 끝장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첫 번째, 공개 망신 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공개적으로 무시를 한다는 얘기는 큰 마음의 상처일 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복수의 감정까지 있을 거예요. 이번 생에 그 친구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친구라도 한 번에 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차이가 나요. 누군가는 부장이고요. 누군가는 만년 과정이에요.
누군가는 주식으로 대박이 나고요.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막 티가 나요. 뭘 보면 아냐? 옷만 봐도 알아요. 안경도 딱 보면 네 옷 이건데? 너 명품인데? 제 안경은 그냥 남대문 대호 안경에서 산 거거든요. 그냥 5만 원 주고 돋보기 한 건데 남들이 봐도 그냥 알 정도로 그냥 전 싼 걸 써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나이 들면 명품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눈에 보이고 약간 부럽기도 하는 게 그가 쌓아온 부가 지금부터 보이는 거예요. 돌아보면 난 되게 세월이 지나서 좀 초라하거든요.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친구라도 벌써 겉모습만 봐도 삶에서 사회적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느낌을 갖게 해요. 그거 입으로 털면 안 돼요. 그게 자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우정이라도 밥맛 없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처절하게 느끼게 해요. 그래서 자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려한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탄성으로 고백해 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서 그가 위축되게 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걸로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주의, 이런 배려,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사랑 중요하겠죠. 좋은 친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저 그거 공부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MEET, meet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나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M이라고 하는 건 식사입니다. 같이 밥 먹어야 돼요. 밥 먹는 정서는 엄청난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너랑 나랑 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죠. 내가 너하고 앞으로도 계속 밥을 먹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친밀도의 최고가 저는 이 식탁 교제라고 생각해요. 같이 첫 번째 meal, 식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E가 바로 뭐냐? empathy예요. 공감하는 거. 아 그래, 아 그랬구나. 야 내가 너라면 어떻겠을까? 야 끝내주는데? 뭐 이런 얘기 있죠. 공감하는 거. 계속 상대방과 쿵짝쿵짝 쿵짜작. 이게 바로 뭐냐? 공감의 박자거든요. 요거 맞춰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이코노미. 돈거래 안 하는 거. 돈거래는 정말 최악입니다. 돈거래 무조건 안 해야 되고요. 마지막 T가 뭐냐? 트로피예요. 내가 너에게 트로피가 돼야 돼요. 오랜 친구가 되려면 네가 나에게 트로피가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트로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상 받는 것 같아. 너를 만나면 막 기분이 막 하고 막 정말 너무 좋아져. 그게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트로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MEET, 밀, 식사하고 그다음 공감하고 돈 거래하지 않고 마지막 트로피가 되는 거. 멀어진 친구들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멀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기간 연락이 안 될 때에는 이미 그 사람은 나와 잘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내가 그를 원하는가? 내가 그에게 다가가고 싶은가? 근데 내가 그에게 다가가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순서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해 봐야죠. 연락처가 그대로라면 연락이 되는 거고 그 친구가 내 전화를 받아? 그 우리 관계는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내 전화 안 받아? 혹은 내가 카톡을 했어. 거기에 딱 읽고 난 다음에 반응을 안 해? 그렇다면 그 친구는 앞으로도 나랑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래간만이다. 나도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우리 관계는 다시 closer again, 더 가깝게 다시금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겠죠. 우리가 멀어진 관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번쯤 연락을 해봤다? 반응이 온다? 우린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 또 오히려 더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애틋함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반응이 없다? 이번 생에 그 친구와 나는 서로 죽어서 만난 겁니다. 네.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거 되게 정서적으로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인간관계는 모든 자원의 합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인간관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가만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IQ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파악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사람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알아채야 돼요. 이런 요소들 다 IQ 영역에 들어가죠. 거기다 EQ, 정서적인 영역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감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나에게 뒤돌아서 있는지 나랑 얘기하기 싫은지 이런 것들 파악해야 돼요. 이건 다 정서지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JQ, 잔머리질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질지 낄끼 빠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재치 있게 유머를 터뜨리는 힘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잔머리이자 분위기를 전환하는 과정인데 여기 또 MQ라고
EQ라고 하는 요 매너 큐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절을 갖출 것인가 요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맥락에 관련된 상황 지능도 있거든요. 내가 이 상황 안에서 얼마나 또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얘기할 것인가 이건 다 맥락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여러 사람 있을 때와 1대1로 있을 때와 또 한두 사람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와 모르는 다수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내가 어떤 이야기할지 이런 것들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다 가미가 되고 평가가 되고 살펴봐야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저는 인간관계는 전적으로 지능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여러 큐의 합을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큐만 발달해도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다중지능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영특한 면이 다 있는데 우리가 영재 교육할 때처럼 여러 영재들이 있지만 우리 안쪽에도 영재에 준하는 여러 능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다 갖추지 못해도 하나를 잘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잘 발달을 시켜서 나머지를 견인하는 방법 이게 흔히 말하는 다중지능 교육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내가 잘하고 싶다. 그러면 뭐 IQ도 발달하고 JQ도 발달하고 다 잘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가지만 잘 발달해도 요걸 중심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견인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간관계 난 머리가 뭐 나쁘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능력이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능력을 활발하게 꽃피우는데 도움을 줄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정신분석 쪽에서는 불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사회적으로 여러 압력이 있을 때 있는 이 현실적인 불안이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도 되나? 하지 말아도 되나?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신경증적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왜 불안한지도 몰라. 이건 병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유만 명백하다면 그 이유를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영역은 엄밀히 말하자면 치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사회적 불안하고 연결해야 될 때는 내가 이제 때로는 소진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걸 불안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완전히 에너지가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불안은 무기력하고는 영역이 이어질 수 있어요. 소진이라는 건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없다는 건데 무기력은 에너지는 있어요. 안 쓰는 거지. 방향을 못 찾거나. 다만 그 과정에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 이상 내가 대처할 수 없다? 무기력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우리가 불안과 무기력과 소진 이 세 가지 차이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불안해요. 뭐 나이 먹으면 안 불안한 줄 아세요? 점점 더 불안해져요. 더군다나 인간관계 넓어지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인간관계 많아도 할 일이 많아도 책임질 일 많아도 다 불안해지고 다 그렇게 가는데요. 중요한 건 저는 불안한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불안은 관리 차원이에요. 무기력은 조금 달라요. 특별히 나이 들어서 중년의 무기력은 우리가 청년기 무기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 무기력해진다는 거는 지난 세월도 헛것이 되는 거고요. 현재도 무의미해지는 거고요. 앞으로 살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손을 놔버리는 양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울에 가깝습니다. 무기력은 우울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중년이 되어가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자꾸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뭘 해도 재밌는 게 없어. 맛있는 것도 없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만사가 다 귀찮아? 이건 무기력일까요? 우울일까요? 장기화된다면 반드시 전 우울이라고 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